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 성남 FC 사건과 관련돼서 한 차례 소환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에서 위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소환을 통보를 한 겁니다. 피의자로서 이 설 이후 정도에 출석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위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도록 했다. 그래서 배임이라든지 부패방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네, 이번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위례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까지만이 알고 있었는가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피의자로서 소환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는 가장 최종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리고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날짜를 좀 땡겨달라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 후로 5개월 있다가 날짜를 또 땡겨줬다라는 얘기들도 진술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검찰에서는 이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원래는 성남 FC가 끝나고 나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들도 있었지만 대장동도 지금 거의 수사의 종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동 수사까지도 끝나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묶어서 이번 조사에도 조사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게 될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까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재명 네. 대표까지 알고 있었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남욱이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아니면 정영학 같은 경우와 또 지금 유동규에 관한 질문이 엇갈리고 있는데 유동규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의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시를 했고 네. 개입을 했고 인지를 했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 아무래도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혐의를 갖고 있잖아요.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뭐 법적인 혐의로는 뭐 특경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네. 그리고 하나는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이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19년도에 계열사의 임직원을 통해서 한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돈이 결국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태국 방콕의 골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약 8개월 정도 동안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네. 즉, 뭐 국내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불러다가 유흥도 즐기고 태국에 있으면 절대 잡힐 일이 없다. 이러한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체포될 당시에 돈도 거의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달러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범행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인회장, 태국의 한인회장 출신인 A씨가 있는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A씨는 수사 대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정보까지도 검찰이 알려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나머지 예를 들자면은 뭐 최측근이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도 국내에서 태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 수사 상황을 전달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고향 후배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체포될 당시에 이제 골프장에서 체포가 됐었는데 그때 골프도 함께 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인들의 도움으로 해외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태국 정부에 공을 들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오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이 송환이 됐던 절차가 굉장히 빨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기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 체류를 인정을 하게 되면 약식이라고 해서 그냥 벌금을 받고 바로 추방이 되는데 그래서 자진 귀국 형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불법 체류 인정을 안 했다면 상당히 지지부진한 재판을 거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국제 공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국 당국에다가 우리가 이런 범죄인이 있는데 신병을 인도해달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인 회장 A 씨의 거주지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을 송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다고 해요. 그 정부에서 불법 체류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도 공조해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검찰총장이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미온적이었던 것이 그 뒤에 법무부 차관도 가서 직접 찾아가서 뭐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요구를 하고 또 다른 검사들도 찾아가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송환 절차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상과는 다르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서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했어요. 오기 전에.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래서 친동생은 구속되고 매제는 태국 파타야에 수감 중이고 사촌형도 지금 뭐 언급을 하면서 집안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내가 빨리 들어가서 이것들을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체류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방콕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마 비행기 타고 오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그 여행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수용소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티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러한 예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내일 오전에 소환할 예정이고요. 귀국 직후에는 이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김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사관들을 파견을 해서 태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적기인 비행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자마자 검찰로 이송을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집중적인 조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저녁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검찰이 수사기밀 누설 같은 것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변호사 이외를 제외한 사람들은 접견을 한 2주 정도는 막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핵심 의혹들 아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진척이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회장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 전 회장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이 대표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서로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는 것이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 김성태 전 회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마 와서는 적극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얘기를 하기로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먼저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 송환됐을 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지만 당분간은 이제까지의 진술과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서는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해 9월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를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전 회장이 심경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향후 검찰 수사가 순조롭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은 어떤 혐의가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서 참고인 진술 같은 것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엔 증거 불충분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쌍발과 여지를 남겨뒀던 것이 그 당시에 변호사비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3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3억이 물론 큰 돈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재판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관련되어 있는 김 전 회장이 들어온다면 이 수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쌍방울이 전환사채 200억 정도를 발행을 했고 이 중에 20억 원 정도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재판 변호비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발행 당시에 이제 편법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죠. 네, 일단 편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두 네. 차례에 걸쳐서 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시를 이제 하지 않았다. 허위 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위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18년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다 사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도 친척이나 측근들의 명의에 있는 회사에서 사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쌍방울 그룹 내에 있는 비비안이라는 데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실제적인 전환사채가 매입되고 다시 사오고 이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전환사채 발행이 필요하거나 돈이 매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돈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근데도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서 다른 데로 매입이 되고 다시 자회사가 사오는 과정에서 한 20억 정도가 비자금을 마련을 했고 네. 이 20억 원이 검찰이 보기에는 변호사비 대납의 돈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은 대북 송금입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전 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 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다. 내 개인 돈을 준 거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회사 돈이 아니라 내 개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횡령과 배임의 혐의를 벗겠다는 겁니다. 네. 회사 돈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이 될 수 있고 상당히 높은 혐의를 받거든요. 네. 근데 내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일단 배임과 횡령은 아니다. 근데 모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외환을 반출할 때에는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위반인데다가 지금 결국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는데 정부의 인가가 없이 돈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이 되는데 이것은 횡령 배임보다는 형량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김 전 회장의 금고직이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송환을 거부를 했습니다. 송환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송환 거부 같은 경우에 지금 송환을 아예 거부했다라기보다는 네. 본인은 불법 체류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법 체류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바로 추방되는 게 아니라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을 추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자진 귀국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만 검찰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송환 거부와 관련해서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김 전 회장의 매제 같은 경우가 금고직이다. 이 네. 금고직이라는 말은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고 자금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는 전환사채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자금과 관련된 사람, 자금 책임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입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부분이 향후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내일 오전에 김 전 회장이 도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